자, 절대 붙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1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 안 되죠. 전환되죠. 전환하는데 추인은 안 돼. 근데 우리 추인과 관련해서 강행법기 위반, 반사회질생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 안 돼. 무효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추인이 안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 2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네, 맞죠. 3번에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알고 이용, 그렇죠. 알고 이용.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이 폭리자가 그것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악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4번에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틀렸죠. 우리 경증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아. 그 말은 그냥 경매는 이루어지면 그대로 유효다 이 말인 거죠. 경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정답. 그 다음에 5번에 대리인을 통해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공박은 본인, 그리고 경무대 이렇게 되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죠. 경무대.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1번 피해자의 공박은 경제적 공박 상태만을 의미한다. 네, 공박이 궁핍, 절박이라고 했었죠. 네, 궁한 건 경제적, 그런데 절박한 건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틀렸죠. 2번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2번 맞고요. 3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네, 이게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면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가 되죠. 그래서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선의이더라도. 3번 맞죠. 네, 요거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 집을 3억짜리 시가의 3억짜리를 1억에 사가버렸어. 불공정행위로서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생의 예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원인급여가 되죠. 그래서 폭리자, 을은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근데 이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을이 병한테 팔아버린 거죠. 다시 또 팔고 소유권을 넘겨줬어. 그래도 여기서 갑이 그 무효를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동시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어. 다시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 절대적 무효예요. 비통착사강 해명만 상대적이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요. 비통착사강 해명만 상대적이다. 4번에 급과 반대급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네, 이게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그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지 되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번 동그라미다. 그 다음에 부담 없는 증여 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우리 경증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두시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정리를 좀 해보면 1번 급과 반대급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 네, 법률행위 당시에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네, 법률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가 아니다. 그리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근데 이때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남편이 구속되어 있으면 그 안에는 궁박하다고요. 네, 이렇게 되고,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다. 그래서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말하고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무대, 궁박은 본인 이렇게 되죠. 궁박은 본인, 경무대 됐죠?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주관적 요건으로서 폭리자는 그것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그 악의가 있어야 된다. 없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요건은 주장자 측에서 주장 증명해야지 되죠. 이제 피해자가 주장을 하겠죠. 피해자가 주장 증명을 해야 된다. 추정될 것이 아니다. 추정될 것이 아니다. 우리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6번에 폭리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전환하는데 추인은 안 돼. 전환하는데 추인은 안 돼. 그 다음에 경증에는 적용이 안 돼. 경증에는 적용이 안 돼. 네, 그렇죠. 그래서 7번까지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법률의 해석 문제 하나 보려고 넣습니다. 갑과 을은 갑서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는 Y토지로 표시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대. 틀린 것은 이때 1번 갑과 을 사이의 X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우리 계약은 합의다 그랬죠.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X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된 거죠. 그런데 X는 계약은 했지만 아직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X토지에 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3번에 갑은 Y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착오 취소할 게 아닌 거죠. Y토지에 대해서 착오 취소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3번 정답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 엑소지 합의가 됐을 때 그냥 오타잖아요. 이런 걸 자연적 해석, 오표신부의 원칙, 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때는 착오 취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치하는 의사대로 그냥 계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에 을은 Y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Y가 등기가 됐지만 매매 계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Y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지는 못하는 거지. 5번에 병이 선의로 을로부터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기를 격려받더라도 병은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Y 토지에 대해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또 넘겨줬다고 해서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로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그래서 을의 등기를 믿고 샀어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8번 진이 아닌 의사피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 여기서 1번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 의사피시라는 경우 그 의사피시는 진이 아닌 의사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진이 아닌 의사피시에도 그 진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강사명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강사명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야. 강박, 사직서 제출, 명의대요. 강사명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야. 네. 2번에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는 것인데, 을이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해 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빌려준 거죠. 명의대여. 명의대여도 비진이 표시가 아니니까 뭐 알고 모르고 따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맞습니다. 명의대여. 그 다음에 3번 어떤 의사피시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근데 우리 항상 그래요. 주장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맞죠. 4번에 진이 아닌 의사피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근데 이게 진이 아닌 의사피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거를 알고 한 거잖아요. 알고. 근데 통정의 표시는 그것을 알고 짜고 한 거죠. 짜고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인 거죠. 알고 짜고.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전체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공무원 갑도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갑의 내심의 의사는 사직할 뜻이 아니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다. 요게 사기업에서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공신에는 비통착사강이 적용되지 않아. 공법행위 신분행위는 적용되지 않아. 근데 공법행위는 그대로 유효가 돼버리죠. 공법행위는 그대로 유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 이렇게 되겠고요. 비진이 표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진이 표시는 일단 비진이 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죠. 그런데 상할수일 때는 무효가 된다. 상할수일 때 무효다. 취소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 아니라고. 그냥 무효지.
우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취소는 제 착사강일 때만 돼요. 그거를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진의와 관련해서 이 진의가 진정이 아니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의가 진정이 아니야. 네, 이렇게 하시고 3번 강박에 의하여 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필요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이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강사명이죠. 강박을 당해서 증여의 의사필요했어. 그러면 그건 강박으로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비진의 표시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자, 4번 보시면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 건데 사용자가 안 경우니까 무효가 된다. 그래서 강사명에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표시 아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지시로 사직서를 냈어. 그러면 이제 비진의 표시가 되는데 그때는 회사가 안 경우니까 무효가 된다. 그리고 명의대역, 명의를 빌려준 경우 강사명이죠.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제3자 명의로 작성된 대출약정은 이건 양해가 짜고 알고 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 우리 통정의 표시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과 통모하여 자신의 소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통모하여 짜고 이렇게 했네요. 이랬을 때 먼저 기억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을과 짜고 엑스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갑은 악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는데 가장매매 근데 을이 또 병한테 매매로 넘겼대.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 또 병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악의 병이라네. 그러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네, 기억번이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은 을명의 소유권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일단 기억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니은번이 들어가면 안 되죠. 기억번이 들어가고 니은번이 들어가면 안 된다. 니은번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겠습니다. 니은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2번하고 4번이 남았네요. 디귿번도 보긴 봐야 되겠네요. 을이 선의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각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전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 병, 지금 이건 디귿번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해 주는 거죠. 디귿번 맞다. 위 디귿의 경우 선의 병이 악의 정에게 엑스토지를 매각하고 정 명의로 소유권 전기를 해주었다면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이미 소유자잖아요. 근데 또 정한테 넘겼어.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유자가 넘긴 경우에는 정은 선의하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입니다. 미인분들 잠깐 보실 건데 만약 갑과 을이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상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요거를 한번 보고 가야 돼서 보시는데 매매는 가장매매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맞지만 증여는
은닉행위가 되죠. 그래서 은닉행위로서 은닉행위는 다른 무효 사유가 없으면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은닉행위는 유효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통정의 피시 무효를 이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그런 것은 제3자는 우리 가짜 진짜 제3자의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가짜가 있는데 진짜 가압류를 한 사람은 제3자. 또 니은번도 봐보시면 이게 가짜가 있는데 진짜 가등기를 받은 자도 제3자. 맞네. 그 다음에 가짜가 있는데 진짜 가압류한 사람도 제3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요? 상수본인이죠. 상수본인은 제3자가 아니야.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죠. 자, 상수본인, 후순위 채무자,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야. 됐습니다. 자, 우리 통정의 표시가 있는데 통정의 표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채권자는 이 사람이 최대위 할 수 있죠. 근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도 있어.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어요. 가장매매를 통해서. 근데 그 채무자가 안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돌려받지 않고 있어. 그러면 최대위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그걸 취소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됐죠? 취소할 수도 있다. 우리 채권자 취소권 이중매매에서는 안 돼. 통정의 표시에서는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3자는 선의로 추정하므로 추정이 되죠. 제3자에게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 주장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은 제3자가 되는데 이때 파산관제인이 선의하기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파산 채권자 모두가 하기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네, 한 사람이라도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 제3자를 위한 게 상수본인, 그래서 상속인, 수익자, 본인, 후순위 저당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 그래서 상수본인, 후순위 채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 봐두시고 다른 제3자는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가짜, 진짜, 제3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상수본인, 후순위 채무자는 아닌 거지. 이걸 잘 기억해 두시라고. 그 다음에 5번에 허위 표시에 의하여 감춰진 은닉행위. 우리 가장매매는 무효가 맞지만 세금 포탈을 위해서 은닉행위 증여를 했어. 그 증여는 무효다. 그러니까 모두 무효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차고 하여간 이걸 집중적으로 잘 하시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지극정성으로 하시면 넘어가요. 절대 붙는다. 화이팅입니다.